상업이라고 하는 것들이 발전하고 그게 도시국가에서 점점 부를 축적시키면서 새로운 물결들을 만들어가는 거고, 거기서 이제 중요한 거는 신분계급제를 부정하는 거죠. 부처님도 계급제를 부정했거든요. 그런데 석가족은 계급제에 대해서 굉장히 투철한 사람들이었어요. 자, 안녕하세요. 오늘 붓다술래 이 책 제목 자체가 사실은 굉장히 마음에 안 들었는데 이게 약간 중의적이어가지고 부처님 생애면 생애고 술래면 술래인데 이거 야리하게 그렇게 내가 싫다고 얘기했지만 제목은 그렇게 정해지더라. 생각보다 사람들 생각으로는 내가 다 정하는 줄 아는데 인생이 그런 게 아니에요. 그래서 여기서 얻을 수 있는 교훈은 인생은 뜻대로 되는 게 아니다. 자, 34쪽을 보면 부처님 당시에 이제 국가 정세들이 나옵니다. 그 시대상 부처님이 왜 출가했느냐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지만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을 거예요. 사람이 하나의 결정을 하는 데 있어서 다양한 요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하나로 정치 환경적 요소, 당시는 왕자였고, 그 다음에 왕자 중에서도 아무튼 서열 1순위 왕자였었으니까 그 정치로부터 무관하지 않아요. 우리식으로 말하면 어떻게 보면 약간 조선 말에 구한 말의 왕자, 순종 같은 스타일일 수도 있고 그런 시기였을 수도 있고. 그러니까 되게 재밌는 게, 한국 사회에서 아주 재밌는 게, 망한 왕들은 다 이게 안 좋아요. 다 안 좋아. 그런데 평가가 안 좋은데, 뭐 공양왕도 그렇고 뭐 다 그렇잖아요. 뭐 순종도 그렇고 뭐 다 안 좋은데, 희한하게도 경순왕만은 평가가 좋아. 나 경순왕 내가 이해를 못하겠다 진짜. 살면서 가장 이해 안 되는 인물 중에 하나. 나라를 쪽냈는데 경주 김씨 중에서 그 경순왕파가 되게 많습니다. 생각보다 많습니다. 그리고 자기는 또 등 따시고 배부르게 잘 살아. 아들은 짜증난다고 금강산으로 들어갔대잖아요. 그죠? 그게 마이태자잖아요. 그게 이제 뭐 몰라, 그게 진짜인지 가짜인지 나도 잘 모르겠어요. 근데 뭐 그렇게 했다 카드라가 있잖아. 카드라가, 그죠? 그래서 그렇게 하는데, 경순왕은 왕건이 뭐 아버지 뻘로 이렇게 모셨고 뭐 이렇게 굉장히 잘 됩니다. 특히 뭐 경주 김씨는 경순왕 계열이 나중에 왕비로 다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세력들을 계속 유지할 수 있었고 대단했죠.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나라가 망하면 끝나는데 저렇게 다 안 좋은 평가를 받게 되는데도 불구하고 이 양반은 굉장히 좋죠. 그래서 그것도 복인가 싶기도 하고. 근데 이미 뭐 경순왕 전에, 신라는 약간 달랐던 게, 경순왕 전에 이미 나라가 쪽났죠. 쪽나서 선택권이 별로 없었어요. 그리고 그게 이제 신라는 끝까지 화백제도로 가는데, 화백제도가 일종의 만장일치제도거든요. 그런데 나중에 그 신라를 왕건에게 주는 그 귀부라고 그러거든요. 귀부라고 하는데, 이제 선물로 주는 거예요, 일종의. 그렇게 주는 거는 다수결로 했었습니다, 그때. 그리고 그래서 경순왕 같은 경우는 아무튼 전 세계 역사상 가장 특이한 사람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을 거예요. 아니면 차라리 총나라의 유선 같이 애가 약간 떨어져요. 이러면 별 문제가 없어요. 사는데 별 문제 없어. 근데 경순왕은 사람도 내가 보기엔 영민했던 것 같고 판단도 상당히 좋은 거예요. 그리고 그러한 시대적 흐름 속에서 자기가 선택할 수 있는 최선이라고 생각을 했었던 거예요. 그리고 그거는 몰라, 비판할 수 있는 사람들도 있는데 전체 흐름에서 봤을 때는 맞았던 것 같아요. 경순왕은 김부라고 하는 경순왕 같은 경우는 사실은 김씨지만 그 앞에 박씨들이 들어오면서 경혜왕이나 이런 사람들이 박씨가 들어오면서 귀족들을 장악을 못합니다. 그러니까 왕은 왕인데 바지저고리 상황이었던 거고, 그런 상황에서 경순왕을 세워주는 게 견훤이 세운 거예요. 후백제에 견훤이 세웠는데 세우니까 왕건한테 갔지. 야, 생각해 볼수록 여러 가지 진기한 스토리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경순왕이 움직일 수 없었던 그러한 구조들, 그리고 왕건의 손을 잡고 결국
어떻게 보면 대세를 가르는 정통성을 부여해주면서 대세를 가르는 결정적 역할을 했었던 사건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는. 부처님 당시에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은 우리랑 달리 시대적인 것들의 영향을 많이 받을 수밖에 없죠. 그런 고위급에 있는 사람들은 다 정책을 결정을 해야 되니까. 지금도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겠죠. 그리고 그러한 상황에서 이제 부처님의 이 석가족이라고 하는 나라가 그 당시에 상태가 안 좋았습니다. 뭐 대단한 뭐가 있는 것처럼 그거는 아버지 때에서 날아간 거죠. 그러니까는 사자여방이라고 하는 할아버지는 괜찮았었고 이 양반은 괜찮았었고 그 다음에 아버지 때에서 정반왕 돌아가면서 했을 확률도 있어요. 그 형제들이 정확한 기록은 안 나오는데 돌아가면서 했을 확률도 있어요. 그래서 정반왕, 백반왕, 곡반왕, 감노반왕 이렇게 해서 어디까지 돌아갔는지는 정확하게 잘 모르겠어요. 그리고 사촌들도 돌아가는 걸로 봐서 이게 일종의 화백제도 비슷하게 신라로 얘기하면 화백제도 비슷하게 해서 돌아가면서 하는 구조이기 때문에 총리 구조이기 때문에 안 죽어도 돌아가면서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때 이제 망한 거죠. 이때 완전히 절단이 났죠. 절단이 났죠. 그리고 다시 이제 한번 재응하기 위해서 뭔가 이렇게 생각을 할 때 그때가 이제 붓다 때에서 이때쯤 거의 뭐 완전히 기울었습니다. 다시 손쓰기 쉽지 않은 그래서 그거를 살릴 거냐에 대한 판단들을 해야 되는 그리고 그렇게 되는 이유는 그 당시에 벌써 인도가 겐지스강, 인더스강 뭐 이렇게 하는데 이 겐지스강 하류 쪽이 굉장히 많이 발전하고 그 다음에 도시국가들이 막 성립되면서 흐름 자체가 다른 거죠. 그게 이제 상업이라고 하는 것들이 발전하고 그게 도시국가에서 점점 부를 축적시키면서 세상의 흐름을 끊어가는 거고, 그러니까는 새로운 물결들을 만들어가는 거고, 거기서 이제 중요한 거는 신분계급제를 부정하는 거죠. 그러니까 부처님도 계급제를 부정했거든요. 그런데 석가족은 계급제에 대해서 굉장히 투철한 사람들이었어요. 이런 데서는 계급제가 부정이 되죠. 우리도 지금 마찬가지죠. 귀족이라든가 이런 게 뭐 있어요? 돈 있으면 귀족이야. 현대도 그런 거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카카오 만들어가지고 내가 재벌이 됐어. 그럼 귀족이지 뭐 다른 게 뭐 있어? 뭐 전통적으로 무슨 뭐 우리 집이 안동 김씨예요. 웃기고 있네. 시절이 아니잖아. 시절이. 그러니까 이때도 비슷한 상황이었었어요. 이때도 비슷한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이쪽에 코살라국 쪽은 그나마 약간 보수적이었고 마가다국 쪽은 개혁적이었고 마가다국이나 아니면 저 바라나시 쪽은 상당히 개혁적이었고 그러니까 자본주의가 많이 들어간 거지. 우리도 마찬가지잖아요. 지금 여러분 어렸을 때만 해도 상당히 보수성 막말로 얘기해서 생각을 해봐요. 여러분 때 그랬었나 모르겠네. 여기 고사림 세대는 그거 아니요? 손만 잡으면 결혼해야 되고 막 이런 세대 아니요? 손 한 번 잡았는데 결혼을 해야 돼요. 막 이런 어떻게 해요? 막 이런 그런 세대도 있었잖아요. 그게 여러분이나 여러분이 좀 위에 세대 정도면 그 정도 인식들이 존재했었던 거고 지금은 같이 살다가도 결혼을 안 하는데 그렇잖아. 손 잡는 거는 별게 없잖아요. 야, 손 잡으면 결혼하는 시절에서 손 잡는 게 인사가 된 시절로 바뀌었어. 그러더니 코로나 돼가지고는 이제 주먹끼리 이렇게 나 이거 되게 웃겼는데 이거 저 이종격 투기나 권투 선수들이 이렇게 시합 잘해봅시다 이러면서 하더니 갑자기 개나 거리나 다 이거를 해. 그래서 한번 해보자는 이게 이상한 방식 쓰지 말고 정정당당하게 한번 해봅시다 뭐 이런 건데 이런 거를 하더라고. 그래서 야 이게 세상이 참 재밌다는 싶어. 그리고 이거에서 부딪히나 이거에서 부딪히나 면적 차이지 그게 그렇게 큰 차이가 있을까? 아예 안 닿고 하든지. 아니 그건 그때는 저는 그렇게 생각했었어요. 차마 말은 못했는데 놈들 다 하는데 잘못했다가 욕 먹을까 봐. 우리 또 소심하잖아. 그래서 그러한 손잡는 시절에서 지금은 앞으로는 뭐 동거도 훨씬 괜찮다라는 식으로 인식이 바뀔 거예요.
인식이 바뀔 거예요. 지금은 인식조사를 하니까 되게 재밌어. 동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랬더니 기성층들도 상당 부분 뭐 그럴 수도 있지. 살다 보면 그럴 수도 있지. 그런데 되게 이율배반적인 건 뭐냐면 내 자식이 그렇다면 이러면 그러면 안 돼. 그러면 안 돼. 외국인하고 결혼하는 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럴 수도 있지. 내 자식이 그러면 이러면 이게 비율이 좀 많이 차이가 납니다. 그러니까 아직까지는 그게 일반화된 거는 아닌 거야. 세상의 흐름이 너무 막 밀어닥치니까 바뀔 수밖에 없는 거야. 아니 그런 거 있잖아. 예전에는 혼전 임신 이러면 그건 막 엄청난 여러분 세대 같으면 진짜 머리를 다 쥐띠껴 가지고 이게 쥐띠끼는 정도가 아니고 야 그거 뭐 머리 가죽이 벗겨질 정도의 사건이 터지는 건데 지금은 어떻게 돼요? 그럼 잘 됐네. 시절이 바뀌었잖아. 뭐 혼수예요. 이렇게. 야 혼수를 배에 넣고 와. 지금은 시절이 그렇게 됐잖아. 그리고 그거를 탓하는 사람도 없어요. 그냥 그런가? 이렇게 해서 오히려 더 편해진 거 아니에요? 왜냐하면 괜히 결혼했다가 안 낳는다도 있어. 그러니까 여러분들하고 진짜 세상이 많이 바뀌었다는 생각을 저도 많이 하는 게 옛날에는 밀려서도 갔고 내가 가기 싫은데도 집에서 가라 하면 밀려서 가. 야 밀려서 결혼을 한다는 자체가 지금으로 보면 지금 젊은 애들하고 얘기하면 납득이 안 되는 건데 이게 지금 어떻게 보면 자기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거를 다른 사람들에 의해서 밀려서 물론 뭐 조선시대 때는 보지도 않고 부모끼리 그냥 결정으로 하는 경우도 있지만 그런 세대도 여러분들에게도 있었잖아요. 근데 더 웃긴 건 그렇게 가서 살아도 잘 사는 놈은 잘 살더라. 그리고 더럽게 간보고 뭐 이렇게 많이 사귀어보고 미리 살아보고 간 놈도 안 되는 놈은 안 되더라. 이거는 도대체 아니 몇 년 살아봤는데 왜 깨지는지 잘 모르겠어. 그러면 그냥 손만 잡고 간 사람은 도대체 어떻게 살았대? 그래서 세상이 그렇게 바뀐 거지. 그래서 그렇게 생각을 해보면 이 세상의 변화라는 게 진짜 엄청나게 빠르지. 그리고 인도가 당시 그랬어요. 그리고 그것을 흐트러뜨리는 게 뭐냐면 이런 식으로 흐트러뜨리는 게 뭐냐면 돈이에요. 정확하게 말하면 돈이에요. 돈이 그걸 다 바꿔 돈의 가치가 그걸 다 바꿔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애 낳지 말라고 박정희 대통령 전두환 대통령 때 남자를 예비군 훈련 간 남자들을 강제로 묶어가지고 거세를 시키고 돼지나 소처럼 여러분 바깥 양반이 그렇게 거세를 당하고 와가지고 말도 못하고 이러고 있다가 옛날에 그런 거 있었다니까. 드라마에도 자기는 자르고 왔는데 묶고 왔는데 마누라가 임신을 해가지고 막 고민을 하고 이게 내 건가 아닌가 그래갖고 죽자고 싸웠더니 결과가 어떻게 나왔었냐면 그 드라마에 있었어. 실화 있었어. 그렇게 해서 막 그런데 알고 보니까 극단적으로 싸워가지고 이혼하는 상황까지 갔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잘못 묶었어요. 풀렸어요. 이래가지고 이혼하는데 내 자식이고 이런 개 같은 경우 이거 진짜 국가가 물어줘야 되나 예비군 훈련 제도가 바뀌어야 되나 뭐 이런 생각을 할 정도로 그게 왜냐면 계속 말도 안 하고 그 내용은 그거였었어요. 내 말도 안 하고 마누라한테 얘기도 못 하고 자기는 아니라고 생각하고 이게 바람이 났다고 생각하고 마누라는 이제 떳떳하니까 또 아무 생각이 없고 그래갖고 왜 이러노 이러다가 이게 감정들이 계속 쌓이다가 결국 터져가지고 이혼까지 갔는데 알고 보니까 묶인 게 풀렸어요. 근데 그렇게 되면 그러면 해피엔딩으로 미안해요 이러면서 손 내밀고 끝날 수 있는 게 아니잖아. 이게 너무 쌓이면 그래서 뭐 그렇게 끝나는 걸 봤죠. 그래서 그렇게 묶어주던 시절인데 지금은 왜 애들이 돈 안 날려고 하느냐? 돈도 많이 들고 돈도 많이 들고 그 다음에 키우는데 너무 힘들지. 그때하고 진짜 애들 키우는 거 보면 그때는 던져놨잖아. 던져놓으면 저절로 크는 거지. 그래 던져놓으니까 우리 같은 사람이 나오는 거 아니오. 약간 특이한 놈들이 나오니까 지금은 전체를 이렇게 통제하려고 하잖아. 그래서 애 하나 키우는데 진짜 몇 명이 붙노. 그런 거 보고 있으면
세상이 이렇게 바뀌었나? 그때는 애들은 그냥 울면 약간 쥐어 박히고 눈치나 보고 이러고 있었지. 무슨 애가 아이고 손자가 그나마 손녀는 그나마 아무 끝발도 없고 손자가 그나마 큰 소리 칠 수 있는 게 할머니. 그 정도밖에 없었어요, 사실은. 그 나머지는 다 나보다 위였어. 근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세상이 야, 애 하나만 생기면 고3 애가 있는 거하고 거의 같은 레벨이야. 집안 전체가 그것도 양가 부모까지 막 이렇게 휘둘릴 정도니까. 그러니까 힘들지. 그러니까 또 애를 안 낳고 지금 뭐 그런 상황이 된 거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거기에는 경제적인 요건도 있고 그 다음에 지금 시대가 달라진 변화 요건도 있고 자기 성취라고 하는 부분도 있고 이렇게 되는 거지. 그리고 여성 목소리들이 점점 커지는 것도 예전에는 여성이 경제적인 독립을 못했기 때문에 사실은 남자 밑에서 이렇게 눌려 살아야 되는, 돈 벌어다 주는 사람 밑에서 눌려 살아야 되는데 지금 여성 경제력들이 생기면서 이제 목소리가 점점 커지는 거죠. 이런 식으로 되면 그냥 5대5 해야 되는 거 아니요? 이제 이렇게 나오는 거잖아. 아니 나쁘다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어차피 선진국으로 갈수록 전체 인구가 노동을 하는 게 선진국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나이 먹어도 일을 해야 되는 거고. 왜냐하면 전체 총 생산량을 어느 정도 이상 유지를 시켜줘야 되기 때문에 반쪽만 일하는 것보다는 전체가 일하면 당연히 국가적인 부가 커지겠지. 그래서 맞벌이라고 하는 게 선진국의 기본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잘 사는 사람들 제외하고는. 그리고 거기에는 이제 맞벌이에는 그거 있잖아요. 자아 성취라고 하는 부분도 있죠. 자기가 이제 하고 싶은 대로. 그래서 이런 식으로 자본주의가 다 바꾸는 거잖아요. 이거를 세상의 흐름을 돈이 다 바꾸는 거잖아요.